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의 김현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클라우드 웹 방화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DC에서 직접 운영하는 온프레미스 인프라,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렇게 웹 서비스를 보통 하고 계시는데, 이 웹 서비스들을 방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웹 방화벽입니다. 다른 말로 클라우드 웹 방화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러한 클라우드 웹 방화벽의 역할과 적응형 보안 엔진을 활용함으로써 보안 운영 구조를 어떻게 하면 더 개선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 위협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안 위협이 어떤 경로를 이렇게 통해서 오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지 알고 나면 어떻게 방어를 하는 것이 보안 아키텍처 상으로 안전한 구성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마에서 제시하는 클라우드 웹 방화벽 솔루션, 그리고 보안 관리 솔루션, 이런 서비스들을 소개를 드리고 이 솔루션이 고객사들의 보안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보안 위협 트렌드 분석입니다. 보안 위협에 따른 조직의 비용 증가에 관한 부분인데요. 34억 원 정도, 하나로 34억 원 정도에서부터 44억 원까지 증가를 했던 기록이 2016년까지 보이고 있고, 2021년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특히 웹 서비스 분야에서 더 많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해커들이 더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탈취된 개인정보에 대한 비용 부담 역시 동시에 증가를 했는데요. 신규 사용자를 모집하기 위한 비용을 최대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라고 생각하는 게 커머스 쪽에서는 일반적인데, 탈취돼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사용자들의 계정 처리에는 16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고, 그 비용 역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웹 서비스 장애로 발생하는 전체 비용 역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전체 비용적 요소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비즈니스 영속성이 깨지는 것과 매출의 감소가 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 위협은 계속 커져만 가니 경영진 분들은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보안 담당자분들의 일은 많아지게 될 겁니다. 기업의 운영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르겠지만, 일단 한국 정부에서 제시하는 표준 보안 인증 체계는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 됩니다. 평가 항목 중에 하나인 보안 위협 관리의 일부 내용을 저희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조직의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서 유형별 위협 정보를 수집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주목할 만한 단어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저는 수용할 수 있는 위협이라는 내용이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협을 평가하고 그때마다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을 판단해서 분리해내고, 이 분리한 결과에 대해서 경영진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게 이 보안 표준 체계의 요구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기존 업무랑 여러 일들이 많은데 이런 인증까지 챙겨야 되니까 더 이제 부담이 크시겠죠. 근데 수용할 수 있는 위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보안 위협은 당연히 100% 대응하고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안 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건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당연하지만 현존하는 모든 위험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파악하고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의 종류는 매달 4,000건 이상씩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취약점들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여러 담당자, 보안 전문가 내지는 그런 그룹들이 있지만, 이 분석에 일정 시간만큼의 시간도 필요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패치를 또 나오면 보안 담당자분들은 이 패치를 자사의 보안 엔진에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일까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호 대상인 자산을 식별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보호 자산의 가치와 공격 대응에 필요한 리소스의 비용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 수준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 말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의 위험 수준을 조직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명시적인 정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질문에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게시판이 없는 단순 정보 전달용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쓰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의 탈취가 이루어지더라도 이게 특별히 위험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 웹사이트의 목표 위험 수준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고 누가 설정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좀 흔한 경우 중 하나인데요. 그 이미지를 많이 서비스를 하는 그 커머스 사이트의 경우에는 그 외부 보세에 의한 정말 다양한 시달림을 받습니다. 가격 정보를 가져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따로 다룰 필요가 있을 만큼인데, 이미지를 이제 무차별적으로 요청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장비를 더 추가해서, 내지는 클라우드인 경우에는 그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자동 그 기능을 이용해서 비용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 보세에 의한 무언가 요청들을 보안 솔루션을 이용해서 적절히 차단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비용과 효율성 그리고 보안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보통 국내 서비스를, 그러니까 한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게 국내 서비스다 보니까 가능한 최대한 네트워크업을 줄이는 게 필요한데, 이 보안을 위해서 특정 레이어 하나에서 보안 엔진을 적용해서 뭔가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을 차단할지 허용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보안성은 높아지지만 네트워크 호흡은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성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안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떤 의견을 내놓아야 될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이런 고민들에 대한 해결점을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안 위협이 발생할 만한 지점을 이해하고 공격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네, 보안 위협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이런 일반적인 웹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제가 정말 간단히 그려봤는데요. 이제 왼쪽에 데이터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 서버만 이렇게 표기를 해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DB 경우에도 마스터 슬레이브 나눠져 있고, 서버 경우에도 세션 서버, 와스, L7 프록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는 공격자 입장에서 보면 크게 4가지 정도의 공격 목표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웹페이지인데요.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OWASP 탑 10에 해당하는 취약점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죠. 시퀄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RFI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PI가 있습니다. 이 API들은 주로 모바일 앱이나 웹 앱을 제공하기 위해서 쓰이고,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별도로 구성한 이렇게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API는 이 특성상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DB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요청마다 다른 응답을 내보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인증 키 조작이라든지 빠른 요청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 웹 서비스를 공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웹페이지 또는 API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하는 DDoS 공격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선 페이지와 다른 점은 이게 DDoS 공격이라는 부분인데요. 이때 공격자는 이 한두 대의 단말이나 디바이스에서 요청을 보내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단말들을 이용해서 이 요청을 보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공격을 제공하는 DDoS 애저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업체에서는 기간 한정 프로모션을 할 만큼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웹페이지와 이 API들을 서비스하는 원본을 이렇게 직접 공격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원본 주소를 최대한 가리기 위해서 리벅시 프록시를 쓰기도 하고 몇 단계의 레이어를 두기도 하지만, 네트워크 구성 요소 자체가 온프라미스의 형태로 IDC 내에 있다면 자원 소진 형태의 공격만으로도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전에 보여드렸던 웹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요. 이 클라우드 웹 방화벽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하면 보안 아키텍처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웹페이지 요청의 변조를 이용한 웹 취약점 공격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바로 닿지 못하고 클라우드 방화벽의 가장 바깥 지점인, 이 구름의 가장 바깥 지점인 엣지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 해당 엣지에서는 그 적절한 그 최신의 와프 엔진을 보유하고 있어서 공격자가 도달하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네트워크 홉 정도에서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API 요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은 API 요청을 한다거나 인증 토큰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내지는 너무 빠른 요청을 한 디바이스에서 많이 보내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적절히 처리하게 되고요. 그 세 번째로 디도스 공격인데요. 그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단말을 이용해서 저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그 받는 이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도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그 클라우드의 엣지에서 방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와 똑같은 형태의 방어 구조를 가진다라는 거고요. 그 네 번째로 원본 인프라를 향한 직접 공격을 들 수 있는데, 이제 클라우드 웹 방어벽을 쓰게 되면 그 원본 주소를 완전히 인터넷상에 공개하지 않도록 가릴 수 있게 되며, 그 이거를 오리진 클러킹, 그러니까 오리진을 완전히 숨겨준다 라는 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IP를 알아서 들어오더라도, 예전부터 쓰던 IP라서 들어오더라도 그 원본 입장에서는 클라우드에서 들어오는 요청, 특정 IP 대역만 열어놓고 나머지를 다 차단하는 경우, 그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 네 가지의 기능적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아카마이의 클라우드 웹 방어벽 솔루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카마이는 클라우드 웹 방어벽 솔루션을 코나 사이트 디펜더라는 이름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사이트 코나 사이트 디펜더라고 부르는 이 아카마이 웹 방어벽에 대한 그 역사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웹 방어벽이나 보안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이 가장 적합한지, 전문성과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아카마이는 12년 전인 2009년도에 처음 클라우드 웹 방어벽을 출시를 했고, 시그니처 기반의 보안 엔진을 구축했습니다. 그 5년 뒤인 2014년도에는 그 자체 브랜드명을 도입한 코나 사이트 디펜더라는 솔루션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때부터 아카마이 자체적으로 룰셋들을 생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전 세계 IP들에 대한 평판 정보를 관리하는 모듈을 추가도 했고요. 심 인테그레이션 등의 업데이트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보안 운영의 가시성과 오탄 비율을 개선한 완전히 새로운 적응형 보안 엔진과 함께 그 앱 앤 API 프로텍션, 그러니까 AAP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웹 방어벽 솔루션을 출시했습니다. 아카마이가 2021년도에 개선한 클라우드 웹 방어벽 솔루션은 그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기능적 요소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웹 어플리케이션과 API 방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네이밍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앱이나 API 방어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요. 이 웹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공격 지점과 딱 일치하는 지점인 거죠. 어플리케이션 원본은 HTTP와 그러니까 웹페이지와 API를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고, 이를 공격하는 공격자는 이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API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기능 중에 API 디스커버리 앤 프로파일링이라는 기능이 흥미로운데요. 그 보안팀에서 현재 지금 특별히 사용 중인 API 엔드포인트를 그 개발팀이나 운영팀에 요청을 해서 등록하거나 그 정책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아카마이가 자동으로 그냥 켜놓기만 하면 많은 요청이 오는 API 엔드포인트를 찾아내서 저희가 어떤 형태의 액션을 취하는 게 좋을지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안팀이 이제 허용이나 거부 정책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오탐률의 적극적인 개선입니다. 그 웹 서비스들은 개별 요청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카마이는 이 개별 요청들을 필요한 만큼 살펴보고 유효하지 않거나 스푸핑을 혹시 한다거나, 내지는 컨텐츠 타입이 뭔가 본문과 다르다, 바디와 다르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찾아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보안 프로파일과 비교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오탐률의 개선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여러 단계와 확인 검수 절차를 생각해보면 좀 시간이 좀 딜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생긴 오버헤드는 기존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렇게 눌러놓은 상태입니다. 그 세 번째로 자동화를 기반으로 해서 보안 운영 비용을 낮추고 운영 복잡도를 줄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루틴한 업무들을 최대한 자동화시켜서 고객사 보안팀이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좀 더 생산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웹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보고서를 받고 우리 회사의 웹 방화벽 엔진 업데이트를 했나 안 했나, 그 정기 업데이트는 언제지, 이런 것들을 챙길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지고요. 그 꼭 필요한 원본 시스템 쪽에서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이 혹시라도 있다면 저희 보안 전문가팀에서 먼저 연락을 드리고 필요한 안내를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일반적으로 그 클라우드 웹 방화벽 솔루션을 이용한 운영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안 벤더에서 제공하는 보안 룰셋하고 자체 운영하는 룰셋을 포함한 보안 정책을 새로 생성하고 그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자체 운영하는 룰셋의 경우에는 웹페이지의 구성이나 API 엔드포인트 업데이트에 맞게 업데이트를 따로 또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 무언가 발견되는 웹 취약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룰셋 배포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포된 보안 룰셋 기반으로 인입 트래픽을 이렇게 잘 살펴보고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새롭게 룰셋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요. 그렇게 세부 조정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그 적절한 수준의 차단과 필터링이 이루어지는 이런 4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운영 단계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행함으로써 보안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아카마에서 제안하고 있는 보안 운영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카마에는 오토메이티드 어택 그룹 AAG라고 하는 그 엔진을 적용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관리자가 굳이 이런 것들을 엔진을 관리하지 않고 아카마이가 이 엔진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서 풀 오토매틱 모드로, 그러니까 뭔가 보안 담당자가 뭔가 클릭하거나 판단하지 않아도 아카마이가 이걸 다 대신 운영해 준다 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러므로 새로 발견된 취약점에 대비하기 위한 설정 생성이나 배포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 모니터링 역시 자동화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클라우드 웹 방화벽 제공사들은 그 정상 사용자, 공격자, 보수에 의한 요청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보안 관리자가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살펴보고 세부 조정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이 자동 탐색 기능은 이런 수동적인 절차를 건너뛰면서도 보다 높은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API 엔드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커버리 기능인데요. 그 자동으로 이 엔진에서 파악해서 정책으로 만들기 직전까지 만들어주면 보안 담당자는 그냥 허용 내지는 삭제, 차단 이렇게만 설정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룰셋 세부 조정 단계에서 이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이제 어떤 룰셋들을 허용해서 거부로 바꾸는지에 대한 결정이고,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는 거부 상태인 룰셋을 허용으로 바꿔도 되나 하는 작업일 겁니다. 이 오탐이나 정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이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 아카마이의 자동 세부 조정 기능에서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그 클라우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시스템의 진화함에 따라서 오탐의 비율을 계속 낮춰오고 있고, 이런 그 아카마의 자신감이 그 많은 글로벌 고객사들이 실제 보안 환경 서비스에서 검증되고 있다는 그런 실제 상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새로운 룰셋을 뭔가 적용을 하기 전에 이게 사전평가 단계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해서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나는지를 그 프로덕션 상에서 바로 당하지 않고 미리 이렇게 던져봄으로써 이게 이 다음 버전의 룰셋을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차단 내지는 허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안정성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자동화 과정을 통해서 적응형 보안 운영이 가능합니다. 적응형 보안 룰셋, 이거는 보호 대상 웹페이지랑 API에 맞춰서 그 개별적으로 자동 튜닝되고 탐색되고 이 최적의 상태로 차단과 필터링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카마이가 제시하는 보안 운영 방식을 적용을 하는 경우에 그 최소의 인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보안 위협에 대응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안 클라우드 웹 방화벽과 그 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관련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관련 보안 서비스는 그 12년 이상 인터넷상의 보안 위협과 대응을 가까이 접하고 있는 아카마이의 그 보안 전문가 그룹이
고객사 보안팀의 일부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고객사 보안팀의 입장에서 대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이 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에서 정의한 보안사고 예방과 대응에 관한 인증 기준과 확인 사항입니다. 그 보안 관제 서비스 등의 외부 이관을 통해서 침해 사고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 체계에서 그러니까 정부의 관리 체계에서 반영하고 있는 이유는 그 보안 관제 대응 체계라든지 복구 절차에 꽤 적지 않은 비용이나 인력이 소모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이어그램은 아카마이가 제시하는 관리형 보안 서비스의 일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안 대응 절차랑 사후 대응 내용들이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아카마이가 고객사 보안 담당자 대신 공격을 방어하는 입장에 대해서 필요한 일들을 대신 수행해드리고 대신 리포트까지 제공해서 마무리함으로써 보안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 그리고 절차를 수행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회사의 보안팀이 원하는 보안 서비스 수준은 각각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조금 느슨한 형태의 방어 서비스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보안 관제센터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가장 높은 수준의 방어 서비스에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제공할 수도 있게 됩니다. 서비스의 수준은 다른데 그 전문 인력, 그리고 조직 구성, 그리고 보안 체계라는 세 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럼 이렇게나 그 고도화된 적응형 보안 엔진과 관리형 보안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보안 시장의 평가는 어떨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그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리포트인데요. 아카마이가 포진해 있는 이 위치가 리더 포지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포레스터 웨이브 리포트인데 이 부분에서도 아카마이가 리더십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네, 한 2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웹 방화벽의 정석, 보안 위험 요소는 언제나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공격의 규모와 복잡도는 당연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 담당자는 위험 수준에 대한 판단과 대비가 필요하므로 예상되는 공격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어 수단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웹 방화벽에서 적응형 보안 엔진을 갖고 있는 이런 솔루션을 기반으로 보안 운영 체계를 단순화하면서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보안 전문가 그룹에 의한 안심되는 운영 체계, 그러니까 아카마이의 보안 전문가 그룹이 고객사의 보안팀처럼 같이 일하는 이런 운영 체계를 구축을 하면 되고 그 보안 전문성, 그리고 보안 노하우, 그리고 풍부한 와프 서비스 경험을 보유한 파트너와 함께 아카마이와 함께 그 보안 서비스의 새로운 지표를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